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여자고등학교 교사 오정훈입니다. 고3은 처음이라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세 번째 파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전형별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8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인적학적사항, 2번 출결사항, 3번 수상경력, 4번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5번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6번 교과학습 발달 상황, 7번 독서 활동 상황, 8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이 중에서 대입 반영 여부를 보시면 동그라미 표가 되어 있는 5개의 항목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비고를 보시면은 다시 인적성 사항에 대해서 블라인드 대상이 될 것이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개인별 봉사활동은 미반영된다.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미제공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되는 부분과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변경된 사항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상 경력에서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동아리 활동 중에서 자율 동아리는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영재, 발명, 교육 대입에서 미반영됩니다. 그리고 독서활동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반영과 미기재에 대한 이해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기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체 기록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미반영은 기록은 할 수 있지만 대입 제도로는 전송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송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수시 모집,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대학교에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은 대학교에서 이걸 볼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성 사항입니다.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것, 그리고 학교 이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로 학적의 변경, 전학을 갔을 경우에 교육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학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도의 자료로 이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결 상황입니다. 출결 상황에서 여기서 두 번째 결석일수 하단을 보시게 되면 질병, 미인정, 기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편도선 수술 5일 이렇게 되는데 편도선 수술 같은 경우는 질병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 간병이라든지 모간병, 가사조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것은 기타결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사를 조력하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정에 허락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질병과 기타가 존재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미인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의 특기사항에 대해서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내 활동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활동에 관한 것은 기록할 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 경력입니다. 수상 경력과 4번의 자격증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들은 전부 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증 같은 경우에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실기, 실적이라든지 혹은 사관학교 경우에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의 결과 등 가산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교와 전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미반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영역을 먼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입니다. 자율활동은 뭐냐면은 학급, 학교, 학년 단위의 활동이고 자치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록하시면 되고요. 동아리활동은 동아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운영이 되는 정규 동아리와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서 만들어진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 동아리는 제공이 되고 자율 동아리는 제공되지 않는다. 자율 동아리 활동에 관해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입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익히시게 되면 진로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희망 분야, 이 학생이 어떠한 미래의 직업을 갖고 싶다거나 학과를 진학하고 싶다 등은 상급 학교에 미제공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는 고등학교에 비해서 상급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학과 지원 동기라든지 학생들의 진로 활동을 통해서 도대체 학생이 어디에 흥미있고 어느 정도의 진로에 관련된 역량이 있는가는 보여준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교내에서 학교가 계획한 교내 활동을 기록할 수 있지만은 학생 개인이 한 개인 봉사는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교과 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고 올해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학기가 있고요. 교과가 있고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든다면 2학기 국어, 문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대학교에서 교과 전형을 이룰 때 몇 학기에 국영수과에 무슨 과목을 반영한다거나 국영수 사과를 반영한다거나 국영수를 반영한다거나 국영수 과를 반영한다거나 해서 이 구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수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을 하느냐, 4단위, 3단위, 5단위 뭐 이렇게 나갑니다. 원점수, 그러니까 학생이 받은 점수, 그 과목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 점수, 그리고 전체적으로 늘어났을 때 앞뒤 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 성취도 A, B, C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A를 받은 학생이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석차 등급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는 어쩌면 학생이 받은 석차 등급을 이수 단위로 산출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은 이 모든 내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수나 혹은 석차 단위,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학생이 그 수업 시간에 보여준 정성적인 면,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떠한 수행평가를 했고 어떤 것을 발표했고 발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조사하고 어떤 책을 읽었고 관련돼서 어떠한 심화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적용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활기록부의 그 교과 성적 바로 아래쪽으로 보면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 예술도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통, 일반, 진로 선택 과목, 공통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과 진로 과목 선택 등에서 학생들이 이수한 단위라든지 어떠한 과목에 영향을 보였는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공통과목, 일반 선택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학년에 대부분 되어 있는 것이 공통과목입니다. 공통과목과 일반 과목은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보시게 되면 1에서 9까지 석차 등급이 산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은 A, B, C로 나와 있습니다. A, B, C로 나와 있는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라고 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양 과목입니다. P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이수했다, 패스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독서 활동입니다. 독서 활동은 올해부터 미반영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 독후 활동, 학생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독후감을 썼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교과 세특에 입력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독후 활동은 안 됩니다. 학생이 선생님 저 이러한 독후감 썼어요. 이건 필요 없지만 학생이 그 책을 통해서 어떤 호기심을 해결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진로 활동을 했다거나 한 것을 입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표준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것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의 학습, 행동, 인성 등 학교 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 평가한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을 종합적으로 기재한다. 이것이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1,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쓰신 추천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약간 1, 2학년 선생님들에 대해서 서운함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노력은 하지만 부모님들의 기준치만큼 만들 수는 없죠. 그런데 좀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이 하나의 항목만 보지 않는다는 것, 학교생활기록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것도 쓰시지만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단부를 보시면 3학년 담임의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내용은 수시 전형 과정에서 미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시에서는 제공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수능이 끝난 11월 16일 이후에 11월 30일이 정시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3학년 2학기 활동 중에서 의미가 있는 활동은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드린다면 교과 전형 했을 때 교과 전형도 사실은 학생부 100으로 뽑는 강원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은 학생부 교과 100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교과 전형 100인데 교과에다 비교과인데 출결만 보는 겁니다. 경기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특징에 보면 나오시겠지만은 비교과는 실질적으로 반영 영향력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미인정에 관한 부분만 감점을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교과만 가지고 합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입니다. 학생부를 가지고 학생부의 학교의 성적을 가지고 뽑고 두 번째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경인교대, 연세대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재시문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학생부에다가 서류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학생부나 서류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분은 정량적, 그러니까 수치로 보고 그리고 수치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학생부 종합적인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국대부터 시작해서 성균관대까지 원래 9개 대학교가 이 전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과 전형인 경우는 6번을 중심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 출결인 경우는 2번을 보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 중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활동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 부분을 전체를 다 보고 평가를 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서 보시면 학부모 서비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에서 상담을 하거나 관련 사례 등을 보시면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은 교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잘 보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님과 선생님이 서로 학생이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을 잘 보고 그것을 빠뜨림 없이 잘 기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떻게 전형에 반영이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